안녕하십니까. 옥천 해평 공동체 골든뮤직 김명주입니다. 지루했던 장마 비도 다 끝나가고 나니 이제 또다시 폭염으로 온 지역이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우리 그 홍수나 이런 피해를 예비해서 하상 주차장을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왜 이렇게 폭염인데 하상 주차장을 막았나라고 불평불만하시는 분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해진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폭우가 내려 이 하상을 덮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찰서에서도 이와 같이 만약을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난은 언제 어디서 올지 어느 누구도 모르고 또 가면 갈수록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온 지구가 지금 뭐 펄펄 끓고 한쪽에서는 뭐 엄청난 홍수로 지금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도 아마 수해를 입으신 분도 많은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 힘내시고 오늘 우리 옥천 공동체 골든뮤직을 들으시면서 오후의 나른함을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는 저와 같이 동행을 하고 계신 분이죠. 우리 허정경 씨 이 자리에 오셨네요.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나기 위해서 반갑고요. 수술은 잘하고 왔고요.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회복 중입니다. 그래 수술 잘 되셨어요? 그래? 네, 잘 됐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몸 아프면 제일 서운한 거예요.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몸 아프면.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 게스트로 오늘 그 충청북도 도교육청 그 옥천군 학부모재단 회장과 옥천읍 주민자치 옥천 그 교육청소년분과 위원장 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현순 씨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옥천 주민 이현수입니다. 간단하네요. 옥천 주민이라고 딱 단순하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이현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지역민들에게 살짝 한번 좀 전달해 주시죠. 원래 제가 이름 앞에는 어떤 걸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권위에 기대어 소개하는 게 효과적이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옥천읍 주민자치회 교육청소년분과 위원장이고 그 사무국장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인 옥천군 학부모 기자단 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그 민선 8기 공약기행 평가단 교육위원 그리고 제2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맡고 있고 일선학교에서는 제가 옥천여중 운영위원 및 1학년장으로 학부모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허정경 씨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그 지금 얘기 듣고는. 아니, 저도 지금 아이 키우면서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 위원장 뭐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선생님, 학생 삼합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만의 소신과 신념이 투철해야 되기 때문에 이현수 씨를 많이 지지하면서 지금 위원 한다고 그래서 누나도 하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해라. 조언 아닌 조언도 했었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이현수 씨는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십니까? 원래 옥천이 다 고향입니다. 아, 어디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고 향수 우리 정지용 선생님 바로 다리 건너서 현재 그 옥천 교동리 아닙니다. 그럼 어디라고 하계리인가? 상계리 이장님 상계리. 바로 옆집입니다. 상계리 이장. 거기서 지내다가 지금 현재 옥천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계리 이장님 댁 옆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계리 이장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정지용 생갑 바로 다리 건너서 바로 옆집이에요. 아, 예. 그래요. 그럼 초등학교나 이제는 다 여기서 좀 나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옥천이라는 데를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과연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참 어떤 게 뭐 느낀 점이 있잖아요. 옥천이라는 데 느낀 점 뭐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또 나쁜가 뭐 이런 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옥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주관적으로 당연히 옥천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이곳은 뭔가 그 변화보다는 죽기에 좋은 지역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죽기에 좋다라는 의미는 그 지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 기농기촌이라든가 또는 뭐 실버 세대에 치중한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은퇴해서 죽기까지의 복지와 환경이 그런 좋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적으로 좀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에게는 좀 기회라든가 이런 좀 정주 여건에서 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나 던졌는데 요거는 우리가 노래를 간단히 한 곡 듣고 이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이네요. 태희의 같은 베개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 그 밤이 어느새 천 번째 밤이야. 네가 떠난 그날부터 매일 밤 나를 위로해 줬던 건 언젠간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살 수가 없을 때 서로 같은 베개 위에서라도 꼭 잠들자고 약속했었던 똑같은 베개 베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던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잠들 때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사랑한다는 말 지겹게 나누고 두 베개가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행복했던 날 이제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흘리고 너에게 다 비춰주지 못했었던 나의 마음을 또 흘리지. 똑같은 베개 베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던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언젠가 잊혀질 날이 올 것 같아서 슬픔도 멈출 날 올 것 같아서 외려 두려워 시간이 내 맘까지 앗아갈까. 아직도 너만 꿈꾸고 있는 바보 일어나도 잠들 날이 올까봐. 똑같은 베개 베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던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사랑이 눕던 그곳에 그 자리 위에 영원처럼 이별이 또 누워도 너와 똑같은 추억 하나 가진 난 그래도 너라서 고마워.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건 20, 30대만이 할 수 있는 노래다. 왜요? 왜냐면은 50대 넘어가면요, 같은 베개 있으면 코 건다고 나가라 그래요. 딴 데 가라고. 딴 방 가서 자라고. 내가 이 노래 들으면서 이거 코 고는 사람들은 같은 베개 뜨면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코를 골더라고요. 20, 30대에는 잘 안 고는데 이제 40대 중반 넘어서기 시작해서 보면 다 떨어져서 자자고 그래요. 같은 베개 쓰지 말고. 그래요. 아이고, 한번 여담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현수 학부모 기자단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귀농귀촌과 그러니까 작년 세대 위주의 정책이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거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거 한번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이 옥천군에 있는 모든 심의위원회라든가 네. 아니면 조직 이런 데는 연령대가 분명히 네. 정해져 있어요. 젊은이들은 없고요. 사실은 저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쿼터제로 좀 젊은이들에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관심도가 있는 거고 참여도가 있는 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정조건을 개선해서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은 구호에 항상 그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은 멋지거든요. 하지만 그건 구호에 그치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결국은 예산이죠. 예산 분배가 결국은 모든 공정의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분배의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분배할 때 우리 옥천군의 한 해 예산이 약 6천억 이상인데 거기에 대부분 물론 인건비가 나가지만 그러나 거기 대부분에 배정되는 예산은 사실은 교육 쪽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들을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좀 SOC라든가 인프라 이런 도로 시설 이런 쪽에 하드웨어적인 문제 좀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나눌 때 20, 30, 40대를 이제 기준해서 이제 청년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50원이 일로 안 간다라는 이런 말도 되는 건가요? 공감합니다. 그럼 대략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예산 중에 50원, 20, 30, 40대에게 50원이 안 가고 한 어느 정도 간다고 보세요, 본인은? 예를 들어 100원의 예산이라고 봤을 때 자, 20, 30, 40대가 한 50원이라는 예산을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예. 정확하게 예산에 나온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교육 예산을 배정할 땐 제가 알기로는 79억인가 69억 원 정도, 약 70억 원 정도가 배정된 사실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해 예산의 약 6천억 이상에서 지금 이 옥천에서 교육에서 차지하는 그 여건이 얼마나 절대 비중에서 많이 낮겠죠. 사실적으로 모든 예산은 시설과 뭐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쪽에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라든가 그런 거는 솔직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나고 자라고 모든 걸 봤을 경우는 다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뭐 실버 세대나 이제 그 작년 세대는 그렇다 치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혜택이 많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귀농귀촌인에 대한 혜택이 많다라는 거는 그 옥천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주권 개선보다는 그냥 귀농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옥천에서 만약에 사교육이라든가 교육적 여건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직업이라는 거는 질 좋은 직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사실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많은 예산과 복지와 기회와 또 참여가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과 청년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옥천읍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 옥천군에서는 만 17세까지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위원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년도 없습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은 나이가 50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거의 막내죠. 이런 현실이고 그러면 일정적에 만약에 우리
자치회 예산뿐만 아니라 옥천군 예산에서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배정되는 비율이 얼마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구체적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식적인 기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옥천읍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연령대가 그 젊은 청년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청소년 쪽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을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이런 거를 계속 한번 지금 주민자치 사무국장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런 것들 여론화 시켜볼 생각은 없으세요? 충분히 여론화하고 이걸 정치화하고 그럼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제도화하는 게 저의 가장 목적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의 목소리가 더 주어지려면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들이나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지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결국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 싶은 현실과 또는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만약에 60대 70대라면 좀 시끄럽고 뭔가 그런 버스킹이라든가 문화생활보다는 뭔가 조용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뭔가가 뭐 액티비티하고 뭔가가 좀 그런 쪽보다는 그냥 조용하면서 산책하기 좋아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고 여기 뭔가가 좀 옥천에 짚라인 있습니까? 아니면 옥천에 어떤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시끄럽죠. 맨날 뭐 버스킹 한다고 해도 시끄럽다고 민원들은 판국인데 제가 지금 옥천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졸업을 했지만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데이트하거나 그런 장소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는. 체육공원 가겠죠. 근데 지금 그 체육공원조차도 지금 현재 점령되는 것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라든가 많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밴드에도 제가 올려놓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20대 청년들의 문화를 보면 포장마차에서 올려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밴드에도 제가 올려서 강한 노트로 제가 비판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한번 그 포장마차 한번 가보시면 저녁에 알 거예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어떨 때 보면 다 사람들 지나가는 그 거기 밖에다 대고 이렇게 소변을 보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참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는 해방구가 없나.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갖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주민자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한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뭐 20대 15%, 뭐 30대 15%, 뭐 40대 한 20%, 50대 20%, 60대 한 몇 프로. 근데 60대 이상부터는 플러스를 확 낮춰야 돼요. 한 10%, 뭐 70대 5% 이렇게 해서 2, 3, 4, 50대가 자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끔 하고 60, 70대가 자꾸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맨 60, 70대 문화예요. 나도 한탄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자꾸 우리 이런 젊으신 분들이 할 말은 해요. 할 말은 하시고 진짜 부당하면은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알지 안 아프다고 하면 누가 알아주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되게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일률적으로 나이에 의한 그런 참여를 배제라기보다는 젊은 사람일지라도 다 뭔가가 번아웃에 빠지고 무기력하고 또는 여러 가지 배우기 싫어하고 변화하기 싫어하는 거 저는 그것이 사실은 정신이 늙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활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얼마든지 이런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문화 지체 현상을 갖다 극복하신 분이라면 그건 또 전 젊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거는 나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런 우리가 대하는 자세라든가 현실에서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좀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노인과 청년을 갖다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금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요. 이론적으로는 참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이론으로 해서 이제 실전에 가서는 지금 사실 20대나 30대들이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경제적인 여유거든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물론 20대나 30대도 내가 알기로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들이 내가 가면 거기 가서 뭐 할 일도 없을 건데 뭐하러 하냐라는 이런 어떤 그 냉소주의. 근데 이게 빠져 있는 거. 이거를 그러면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 이 냉소주의에 빠져. 왜냐면 자영업자 중에 제가 알기로도 20대 사장들이 지금 많아요. 20, 30대 사장들. 예, 그런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 낮에는. 그래 이런 거를 자꾸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올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자꾸 이렇게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한번 해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네. 예. 그래요. 또 이쯤에서 그럼 또 신청하신 곡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곳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는 거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제 현실의 옥천에 현실에 대한 것만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현수 씨 개인에 대한 그런 좀 어떤 본인의 히스토리 이런 거는 등한시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충청북도 뭐 도교육청 그 옥천 학부모 기자단 회장을 맡고 있다라는 그 이력이 있는데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직 중에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칭찬하기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좀 뭔가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그럼 학교와 그럼 학부모 간의 단절이면 결국은 아이들이 사실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피해죠. 중간 다리에서 소식도 좀 전하면서 학생들을 갖다 좀 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좀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로 활동을 그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그러면 기자증을 받고 기자이기 때문에 예. 옥천군 내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학교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도 같이 한번 계속 기사를 내고 있고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 올린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예산은 다 하드웨어적인 점에 좀 치중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학생들의 그런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갖다가 좀 도시화의 그런 그 해소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대학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갖다가 견학을 갖다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옥천 소재 그런 중학교 40여 명 학생을 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사에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학생들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학부모님들이 따라가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가니까 카이스트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시험 쳐서 가나? 그게 아니에요. 카이스트는 정시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장에 의한 추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대학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대학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수시에는 또 네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 그러니까 실기 전형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정보를 시골에 살수록 더 얻기도 힘들 뿐더러 더군다나 더 문제점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대상은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갖다 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전혀 정보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한마디로 통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학부모의 그런 지위라든가 수입이 결국은 중학교 입학할 때 그것이 곧 대학교 입학할 때 그 정확하게 지금 현재 통계가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시골에 살수록 사교육이라든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도시로 떠나게 되는 현실이고요.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도 다 많이 떠나셨고 지금도 또 한 분 또 가신 것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옥천은 이제 학생 공동화 현상 때문에 이제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라든가 또는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데려가는 거 경험과 커리어를 쌓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보다 많은 직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카이스트를 가보니까 카이스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시로 보는 게 여러 가지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그런 학생 종합전형으로 보면서 또는 전 교생이 또 지금 다 전액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제도고 또 한 가지 매월 학생들한테 모두가 14만 5천 원 정도의 또 용돈을 주면서 기숙사비도 매월 10만 3천 원, 10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 돈을 받아가지고 기숙사비 내도 치킨 2마리 시켜 먹는다고 이제 카이스트 학생은 이게 설명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런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또는 카이스트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또 입학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면접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많진 않죠. 도시화에 비해서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자는 겁니다. 길라자 몇 킬로 해주고 그래서 되게 많이 달라요. 보는 기준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는 이런 분들은 다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학생들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냥 너희들은 그냥 이것이 필요할 거야. 너들 뭐 노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건물 하나 지어주면 되지. 그렇게 구애 굳히고 그냥 어른들에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옥천구 학생자치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자 활동으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제 눈높이가.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게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발 어른들은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제발 학생들과 또는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직접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보고서 좀 정책을 내고
또 반영하고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 기재단의 역할이 되게 여기서 많이 돋보였고 이번 행사도 뿐만 아니라 도대체 학생들이 또 뭘 원하는지 갖다가 전 데이터를 다 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모여서 또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많이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학생 무슨 조직이 생긴 것 같은 것을 제가 신문 기사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뭐 학생들 무슨 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예, 그건 뭡니까? 그게 저도 얼핏 봐갖고. 자발적으로 항상 어디든 그런 자발적이로보다는 우리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정해지겠죠. 그거는 저는 사실상 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조직이 있구나. 이제 앞으로 뭔가 그래도 보여주기식으로 뭔가가 좀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자발적으로 태생된 조직은 아니다. 그 단체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난감한 질문인 모양이네요. 저는 옥천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치의 별이 되니까. 오늘도 난 술을 마셔 우울하니까 네가 또 생각나니까 침대 위에 놓인 전화를 꺼둬야만 해 내일 후회할 것 같아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왠지 술 한 잔이 생각나 너도 옆에 있으면 좋겠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와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네가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나 Alright 오늘도 난 술을 마셔 밤이 되니까 네가 또 생각나니까 침대 위에 놓인 전화를 꺼둬야만 해 내일 후회할 것 같아서 나에게 읽어주던 시 너와 살던 집 모든 게 다 생각이 나 파랑지붕 밑강이 보이는 곳 한강 위에 비친 달빛이 네가 있는 곳을 안다면 그곳을 비춰준다면 좋겠어 Alright 시간은 저녁을 지나 긴 새벽인데 왜 자꾸 네가 생각나 쓸쓸한 이 빈자리가 날 외롭게 해 아직 많이 사랑하나 봐 아직은 힘들 것 같아 너의 번호를 지운단 건 너를 모두 지우는 것 같아서 오늘 밤은 너를 찾아가 이 말을 전하고 싶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오늘도 난 술을 마셔 비가 오니까 네가 또 생각나니까 침대 위에 놓인 전화를 꺼둬야만 해 내일 후회할 것 같아서 이 밤에 술을 한잔하는 건 모두 그렇지만 나 결국 너를 잊을걸 알면서도 헤어지려는 마음이 이렇게 슬프기 때문일까 내 탓일까 지금은 너도 혹시 내 생각하다 잠못 들진 않는지 너무나 보고 싶어 1분이라도 네가 또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앞에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이현수 씨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놀라네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하셔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이현수 씨가 하고 계시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 여기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겁니까? 일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탄생된 배경은요. 수원 세모녀 사건 때문에 이제 나타난 건데. 예? 뭐라고요? 수원의 그 세모녀 그 자살. 예. 아, 그쵸, 세모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읍사무소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옥천의 그 행정복지센터로 그 행정과 복지가 현재는 앞으로는 행정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복지는 이제 자치적으로 이제 나갈 방향인데 그 중에 이제 복지인데 그 복지가 아직은 좀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시보다는 좀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와는 또 그럼 어떤 그런 업무가 겹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업무 자체가 겹친다기보다는 그 서로 보완해서 서로 이렇게 그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거고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또 우리가 데이터상에서 필터링돼서 빠진 그런 소외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법률적으로도 제가 좀 도움을 준 게 있는데 옥천에 좀 가정 폭력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은 이걸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느냐. 저도 좀 두 가지를 갖다 전 지원드렸어요. 하나는 법률적 지원이 들어갔고 하나는 경제적인 지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첫 번째 경제적인 거는 제 돈이 아니라 그 우리 이미 벌써 법률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매월 100만 원씩 3개월간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런 학원비라든가 이런 전기요금 여러 가지를 갖다 지원해 준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도 이거 사실 이 부분을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은 좀 상기시켜주고 일단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혼 소리 다 들어간 순간 제일 먼저 끊는 게 바로 돈부터 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좀 악질적으로 그 배우자한테 거액의 그런 은행 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거의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난처했는데 해결은 어쨌든 잘 됐어요. 끝났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이웃 간에 또는 여러 가지 법률에 사각지대인 노인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우리가 아름아름 또는 소개해서 계속 서로가 모니터링해서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도와주면 그게 바로 재능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누구한테 그래도 업무 보고는 합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현재로서는 보고를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계속 활동하면서 이런 걸 그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자체 그 복지팀에다가 또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사각지대인 걸 갖다 연결시켜 주고 또 착각하는데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만 그런데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급 자격이 되는지 또는 우리가 의무 수급자가 좀 되는지 여러 가지 의무 부양자가 또 누구인지 그런 부분을 다 솔직히 잘 아는 거는 이웃이고 사실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연계시켜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야 뭐 이런 것은 뭐 약간의 뭐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글자 그대로 봉사하시는. 그럼요. 아니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얘기는 이런 분들이 어떠한 안건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디에다 올릴 거 아닙니까? 공무원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떠한 일을 처리를 하게 되면 당사자한테 연락이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는 그런 게. 그 연계시켜 준 거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주면 이제 복지팀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죠. 이제 다 끝났을 때 이제 그 당사자한테 명예사회복지원 공무원한테 보고를 해주냐는 얘기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해주면 이분들이 알아서 하고 끝났던 뭐든 당사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연계만 해주면 그렇겠죠. 안 받아가셨구나. 요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행정에서 내가 이런 어떤 안건을 제기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나한테 해줘야만이 확실하게 했나 안 했나가 나오는데
그냥 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한 거고 그 뒤에는 이제 모든 것은 이쪽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네. 요거는 조금 한번 힘 좀 써서 이왕 이렇게 제가 건의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또 답변 줄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지. 얘기만 해놨는데 이게 처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현수 씨는 모르니까. 한번 물어는 봤었을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아니, 너무 일을 담당 공무원께서 주무관님께서 다들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신뢰를 갖다가 우리 항상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담당 공무원을 믿는 건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직까지 그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전 신뢰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럼 신뢰를 안 해서 물어봤나요?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뭐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안건을 제출을 했으면은 나중에 결과 처리까지 알아야 그래야 이제 계속적으로 일이 연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 이제 본인이 그 전공한 게 IT를 전공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뭐 정부에서 뭐 등록 관리하고 있는 그 뭐 과학기술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제도며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럴 경우는 제가 뭔가 증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가장 편하겠죠. 제가 그래요? 예. 저는 하도 봤어.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인 제도가 있어요. 그 정부에서 이제 등록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요? 쪽에서 이제 저는 과학기술인으로 또 있지만 또 제가 전공이 IT인데 IT면은 또 거기에 대한 연계 자격증이 다 있겠죠. 뭐 정보 처리, 뭐 기사 산업 기사 또는 그런 뭐 리눅스 마스터 뭐 1급 또는 그러니까 국가공인, 국가기술 자격증, 국제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뭐 국제공인 같은 경우는 뭐 OCSA, OCNA 뭐 이런 오라클 자격증부터 해서 저는 그런 국제공인 자격증부터 국가기술, 국가공인 자격증 한 열 몇 개 정도는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 현직에서는 그거와 관계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옥천에서는 어려운 일인가요? 충분히 저는 해왔던 일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왔어요. 여러 가지 뭐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뭐 슈퍼컴퓨팅망도 관리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이런 군 쪽이라든가 자원대 또는 우리가 합참 이런 데서도 제가 그런 그 PM으로서 다 관리를 하고 또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다 망도 다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다만 근데 지금은 제가 왜 이러냐면 현실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앞으로의 그런 인생 후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는 행복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공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적으로 전환을 하신 거네요. 치열함보다는. 네. 근데 옥천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마땅히 또 할 일은 직업은 여기에 옥천에는 없죠 거의.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이 이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뭔가가 이런 부분을 갖다 공감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채 제도가 이제 없어지거나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수시를 모집하고 또 하나는 경력직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아니 또 경력직을 갖다 하려면 애들 경력을 갖고 합니다. 근데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경력을 만듭니까? 그럼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 학생들은 인턴 제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지역에는 이런 그런 질 높은 질 좋은 그런 직장이라든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라든가 옥천군 또는 뭐 기업이 연합회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 연계해서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이런 커리어와 또는 이런 거를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도 만약에 우리가 인턴 학생을 갖다가 기회를 줘서 학생들에게 뭐 고등학생한테도 와서 잠깐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턴이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그 커리어에 뭐 어쨌든 이거 운영했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좀 어른들이 이런 걸 갖다 커리어라든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 참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또 이게 뭐 인턴 제도가 이게 사실 좋은 것만은 또 아니라고 반론하시는 분도 많아요. 싼 임금에 뭐 노동력 착취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제도가 있으면은 운영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제도 취지는 좋은데 그걸 응용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응용을 해버리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여기와 관계되는 어떤 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옥천에서는 나는 IT 기업이라는 게 있나도 혹시 IT 기업이 옥천에 있습니까? IT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좀 뭐 사무기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PC 뭐 이렇게 뭐 AS 해주고 또는 유지보수 그 정도로 하는 거고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SI 업체라는 게 있어. 그런 거는 이제 옥천에 살 수 있는 역량은 아니고요. 단지 그냥 이제 그건 이제 다른 게 하겠죠. 옥천 기업은 사실은 그런 쪽에서 볼 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좀 왜 그러면 인턴이라는 제도 같은 거 저도 마침 공감합니다. 근데 그 미셸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규율에 의한 통제처럼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도급 제도가 있었어요. 또 파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도 없고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계급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있는데 왜 우리 그럼 문제 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문제가 되고 있냐? 이것이 계급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갖다 좀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그리고 같은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직위를 대우해 준다면 되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임금은 반토막이잖아요. 최근에 그런 교사의 그런 문제점도 이런 교원이라든가 교권 침해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정규직 선생님인지 기간제 선생님인지 알기 때문에 대놓고 무시한답니다. 아, 기간제 선생님. 그럼요. 그러면 저는 동영상도 봤어요. 왜? 대놓고 수업 중에 막 옷 잡아당기고 막 무시하고 뭐 해도 선생님이 그 기간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애들 컴플레인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잘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원합니다. 이거는 자기 그 생계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 그렇죠. 교권이 무너졌다는 건 결국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리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현수 씨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아 막 자꾸. 그렇지도 않고요. 또 희망적인 냉철한 거죠. 애가 그런 거예요. 냉철한 애. 그래요. 아니 그게 어찌 보면 또 냉엄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그 기간제 교사 말씀하신 건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교사라고 했어. 그냥 정규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기간제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하고 억울해도 하소연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비극의 삶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또 너무 침울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동은의 이것도 사랑이다. 또 사랑이니 나에게 물었어.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는 널 데려다 주면서 돌아서오는데 눈물이 나더라.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친구로 만나는 지금이 편하다고 너는 웃으면서 말하고 하지. 그런 너에게 아무 매력 없다고 나도 관심 없는 척 말하지만 알고 있니 비가 오면 우산을 받치며 길 한쪽으로 너를 걷게 하고 언젠가 나에게 네가 찾아올 때에 미안해하지 않도록 늘 혼자 있는 거야. 이것도 사랑이니 이것도 사랑이라면 얼마든지 아프다 해도 나는 괜찮아. 늘 가까이 있어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난 괜찮아. 이것도 사랑이니까. 친구로 만나서 그래서 더 아프다. 돌아서 되뇌이듯 말하는 나 알고 있니 밤새도록 전화기 속에다 내 마음을 썼다 또
사랑이니까 아파도 사랑이니까 힘들어 죽을 만큼 아파도 나는 괜찮아 너와 함께 숨 쉬고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난 괜찮아 아파도 사랑이니까 이것도 사랑이니 이것도 사랑이라면 얼마든지 아프다 해도 나는 괜찮아 늘 가까이 있어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난 괜찮아 이것도 사랑이니까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현수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말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지금껏 해왔던 일보다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아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평상시 갖고 있던 소신과 또 나는 진짜 이것만은 꼭 해주고 뭐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자, 이 라디오 방송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아까 얘기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젊은 층들을 잡고 그들이 활성화하고 있는 일을 과연 이 라디오 방송국에 되는 그런 어떠한 일들을 해야만이 그와 같은 일에 서로가 협력을 할 수 있나 포괄적으로 한번 좀 대화 좀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가 군청에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옥천에 그 그리오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리오 카드 제도를 쓰면 그 연령대별 또는 계층별 소비 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트 가서 쌀을 사 먹는지 아니면은 식료품 이런 뭐 두부를 사는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금은방 가서 금으로 바꾸는지 아니면은 뭐 문화생활 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이런 통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옥천에서 만약에 그리오카드에서 그런 금은방에 있는 그런 금을 사는 비중이 높다면은 그러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 없죠. 역진성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마트에서 보다 쌀과 이런 식료품에서 많이 산다면은 엔겔 지수가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가중치를 둬서 10% 20%씩 더 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이라든가 금은방은 우리가 이거는 생기랑은 다르게 온전적으로 10% 세금을 대주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그 부자들 위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5%라든가 또 지원 안 해주든가 그런 거 뭐 차등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학원비가 많이 쓰는지 밥을 사 먹는지 음식 시험에서 뭘 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데이터를 빨리 수집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대로. 그런 분석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올바르게 정책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 그리고 카드 지역 화폐에 대한 저는 본질적인 정책은 뭐냐면요. 비례적인 소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금 100억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50만 원 지금 늘려서 70만 원인데 예전에는 100만 원 기준 잡고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10배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세금을 투입하면은 1000억 원의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효 수요 그런 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지역 경제가 소멸적을 갖다가 우리는 많이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는 사실상 연구가 되지 않고 데이터도 축적하지 않고 분석도 안 하기 때문에 정책에서는 주먹구구시로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할 거라고 주는데 그거는 대단히 이거는 진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깨졌어요. 왜 30억 이상의 매출에 대한 업체는 다 이제 소비 안 되는데 옥천 같은 경우는 다 안 되는 거죠. 마트는요. 그러면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게 한정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주유소는 지금 되는 게 몇 개 됩니다. 안 되는 건 다 안 되고요. 지금 30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값싸게 소비자를 위해서 많이 그 배를 했던 이런 주유소는 매출이 높으니까는 이제 혜택이 안 되죠. 그동안에 고가를 갖다 정책을 해가지고 많이 핏바람하는 이런 편익을 채취했던 그 주유소는 역으로 지금 그리고카드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30억 매출이 안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그 주유소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10% 그런 선에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카드 대상되는 마트며 주유소라고 하면서 자기들 그러니까 오히려 역진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비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도시는 그렇게 한정하더라도 농촌 지역에서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좀 차등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빼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대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시책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는 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엔겔 지수 나는 지금 그 그리고 카드를 금은방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식음료비 이제 그 엔겔 지수 나는 대부분이 글로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금은방 얘기가 나오면서 아 그러네. 금은방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설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네, 나는 그걸로 그리고나 그 카드를 그걸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지금 이제 그런 농땡, 또 제이땡, 또 네. L땡 그런 마트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가격 우유 가격을 갖다가 일단 기준으로 들면 거기선 보통 4,300원 또는 3,900원 또는 이렇게 4,000원 이렇게 원 플러스는 되는데 다른데 진땡이라는 그 마트면 그건 해당이 돼요. 근데 가격이 정확하게 10%가 딱 맞춰져서 그만큼 된 겁니다. 그리고 홍보는 그립카드 대상 마트라고 항상 홍보를 하고 있죠. 역진성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방은 그래서 많이 원래 그래서 15% 행사하는 데라면 다 달려가가지고 다 금으로 바꾸죠. 왜? 금을 갖다가 15% 할인해서 사는 기회가 되는데 안 사는 게 바보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이와 같은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뭐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 현재 개인적으로도 뭐 연구하고 있고요, 또 조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더 그 인문학 쪽으로 또 공부하고 계속 있으니까 또는 이제 앙상블 L로 해서 이제 플루테스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능 기부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올 하반기에 제가 중동에 갑니다. 제가 이제 10월 25일자로 이제 출국 날짜 잡혀서 이제 실크로드길을 걸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포스트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대안은 사실 중동이거든요. 그런 중동의 그런 오일머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세계 일주를 좀 한편으로도 계획하고 있는데 보다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학생들과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과 또는 이런 커리어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면 좋겠죠. 저는 물론 제 개인 돈으로 가는 거지만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가 학생 교환이라든가 또는 그들을 갖다가 옥천 지역으로 오게 해서 같이 좀 활동하게 했다면 자연적으로 뭐 영어 이런 사교육에도 수백만 원씩 지출하는데 먹고 그 같이 24시간을 갖다가 같이 숙식을 하면은 당연히 이런 쪽에 영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다만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좀 정책으로도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이현수 씨의 아이디어가 번뜩번뜩하는 게 제가 지금 많이 감탄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현수 씨한테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이현수 씨가 우리 젊은 한 20대, 30대 어찌됐건 지금 40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20, 30대를 모아서 한번 젊은 네트워크 이런 거를 하나 창단을 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 대화하는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네트워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NGO 단체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저한테는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건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생각 못했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길래 아 이거를 좀 어떻게 형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탁 공간을 하나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보다 아이디어 참신한 걸 자꾸 신문사나 이런 방송 언론에 자꾸 제보도 좀 하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더 지역사회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방송국에 뭐 하고 싶은 말씀 좀 해보시죠. 일단은 저는 역시 옥천은 또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뭐 돌고 돌아 결국 교육 문제겠죠.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청년에 대한 관심과 각종 심의위원회 등에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좀 도움을 좀 주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이제 지금 학생들 방학 들어갔죠.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혹시 알고 있는 고등학생 좀 이렇게 대화 좀 나눠볼 여기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좀 하나 없을까요? 충분히 많이 있죠 옥천에. 그러면 한 분, 두 분 정도를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좀 모실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한번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솔하게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 어른들의 정책이 아닌 과연 얘들의 눈에서 그 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옥천은 어떤가 이런 걸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다음 주에 할 수 옆에 있도록. 우리 딸도 있는데.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내가 담당 PD하고 얘기를 해서 이건 고등학생 눈으로 바라보는 옥천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에 나와주셔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됐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그 진짜 젊은 우리 고등학생과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